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코너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오늘도 비트코인 이야기가 사실 나와서 비트코인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8037번입니다. 예, 요즘 개인 택시를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면 젊은 청년들 거의 다 비트코인 거래합니다. 부모님께는 거짓말하고 공무원 시험 포기, 자격증 시험 포기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157번님, 1044번님 최저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윤 기자와 함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말씀을 드렸더니만 벌써 이 초반에 이 두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잘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요. 최저임금만 신경 썼지 그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 최저임금제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파급 효과는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영세 자영업자들도 세금은 적게 내지만 애국자랍니다. 이런 말씀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 1044번님은 최저임금 외국인 연수생까지 적용이 되어서 연수생 고용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기업들인데 숙식 재원까지 하게 되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보내주셨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많은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이 경제부의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윤 기자와 함께 최저임금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박병윤 기자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원체 지금 이게 민감한 이슈라 네.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부터 역사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이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건 절대 아니죠. 이 법적으로 보면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처음 들어갔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역사인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이 근로기준법을 그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사문화가 됐던 그런 조항입니다. 예. 1970년대 우리 너무 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 다 기억하실 테고요. 예. 그때는 이제 정부가 행정지도만 했는데 예. 이게 또 잘 먹혀들지 않으면서 예. 전태일 열사 같은 이런 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네. 이제 최저임금법에 대한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탔고요. 예. 1986년에 이제 관련법이 마침내 이제 제정 공포가 됐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특히 그 1987년 그 개헌 당시에 헌법 제32조 1항에 이 최저임금 관련된 항이 이게 또 들어갑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제는 헌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또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 상식을 위해서 제가 하나 도움 말씀드리면요. 1989년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최저임금이. 그때 최저임금 액수가 얼마냐면 600원입니다. 맞죠? 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방금 박병윤 기자께서 최저임금 관련한 그 역사를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인상률이 문제라 그럴까? 네. 관심을 받게 되는 요인이 16.4%예요. 근데 네. 과거에 보면 대개 5에서 7% 사이에서 이렇게 네. 상승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2배 이상 점프를 해버렸어요. 네. 그죠? 이게 몇 번 있었나요? 10% 이상 오른 게? 네, 사실 이번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네. 1991년에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8.8%가 있습니다. 아, 91년도 있었네요. 예. 그리고 또 2001년에 16.6%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수치로 보면 세 번째로 많이 올랐고 또 그때만큼 오르지는 않았지만 2002년에도 12.6%가 상승을 했습니다. IMF 직후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10%씩 오른 적은 많았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5% 뭐 6%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 적이 있었는데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좋았었나요? 우리 경제가? 91년도 경제는 괜찮았죠. 우리가 92년 특히 3년 가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10%대 성장됐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90년, 91년 넘어갈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또 살짝 또 불황기였습니다. 88년 이후에 90년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 또 불황이 돼가지고 수출도 생각보다 안 좋았었고요. 사실 타이밍은 그때 타이밍이었습니다. 2001년도 IT 버블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박민우 기자께서 짚어주신 대로 세 번 정도 10%대 이상이 올랐고 91년도에 18.8%, 2001년도에 16.6% 올랐는데 2002년에도 12.6% 오르고요. 이번에 16.4% 올랐으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럴만한데 왜 이렇게
큰 파장일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16.6%가 올라서 예. 과연 이제 우리 뭐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사업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느냐. 예. 뭐 일각에서는 뭐 직접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또 물론 이제 또 사업장에 따라서 그렇지 이제 않다는 분도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경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예.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간신히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이 소득 당장 비용이 네. 올라버리니까 네. 당장 이제 내일을 감내하기 힘들어 버리는 그러다 네. 보니까 체감이 훨씬 더 강하게 와닿지 않았냐라는 예. 그런 부분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울고 싶은 놈한테 일단 뺨을 때리는 격이 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 보도 보면 최저임금은 못 버텨서 무인화로 간다, 자동화로 간다 이러는데 예.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돼 왔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실제 이번에 뭐 예년처럼 한 5%, 7% 올린다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무인화 안 갈 것도 아니었는데 예. 다만 16% 올리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올릴 것 같으면 그냥 참 할 생각이 있었는데 예. 그건 그냥 해버리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온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 원을 소득을 갖던 사람에게 10% 오르는 경우하고 100만 원을 소득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10% 오르는 경우하고 누가 더 큰 이득을 볼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던져놓고요. 계속해서 한번 박병렬 기자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자영업자분들이나 많은 중소기업 업체에서 결국은 이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비용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들이 을과 을의 싸움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전체 비용을 보면 예. 과연 그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봐야죠. 네, 저희가 한번 프랜차이즈 빵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이제 8%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예. 이제 찾았던 이 경우에는요. 예. 월세가 15%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료품이라든가 물품값이 한 68%를 차지하는 그런 네. 사례가 있었고요. 예. 이제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을 찾아봤더니 예. 여기는 이제 인건비 비중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상승률이 16%니까 네. 만약에 인건비 8%에 10%가 올랐다면 실질적인 상승률은 이게 1.6%포인트밖에 비용이 이 상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인건비 비중이 20%라고 하더라도 예. 뭐 전체 매출에서 그러니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을 보면 한 예. 3%포인트 정도 오르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점주라든가 우리 자영업자 혹은 이제 고용주들이 영세 고용주들이 예. 줄일 수 있는 경비가 현재로서는 이 인건비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만약 프랜차이즈 업계 같으면 그 가맹점에 떼가는 수수료라든가 예. 이게 훨씬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예. 요거는 우리 사업자나 이제 점주 같은 분들이 을이 돼 버리니까 예. 여기는 지금 손댈 수가 없고 이거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부분만 손을 댈 수 있으면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직원들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선 먼저 이루어지면은 부담이 없었을 텐데 예. 일단 요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예. 안 되고 상황에서 인건비부터 올리다 보니까 역시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장이 오히려 이제 우리 직원들보다 돈을 더 적게 벌어간다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만큼 어렵게 다들 운영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박병렬 기자가 페이스북에 쓴 기사 글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비트코인과 지금 최저임금이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렬 기자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불로소득에 너그러운 나라. 근로소득에 야박한 나라. 요즘 최저임금 일부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기분을 정말 잘 표현한 한마디다. 지대가 땀보다 존중받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부추기니 가상통화에 열광하는 우리 한국인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최저임금이 많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최저임금 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로또를 사서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의 이 중간에 문화적 충격 현상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시적인 부분이 있고 예. 거시적인 부분, 이제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을 보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힘들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업체가 어려지면 고용도 줄어들고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만 네. 또 반대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예. 지금 상태로 간다면 예. 일을 해도 내가 소득이 늘지 않고 워킹포가 되면 예. 이제 앞으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한탕밖에 없다는 건데 네. 로또가 되든 가상화폐가 되든 이걸로 하지 않은 이상은 나는 뭐 집을 살 수도 없고 네.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 네. 이게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쓴 이유가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들을 보면 예. 아니 왜 우리 임대 사업자들한테 임대료를 깎으라고 하느냐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왜 이게 정부가 이 임대료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예. 왜 이제 임대료까지 넘어오느냐? 예.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 아니냐? 네, 예. 이거는 우리가 정당한 투자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물론 그 부분도 100%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건 어디까지나 지대고요. 그리고 예. 이제 임대소득은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가 이제 땅이 일정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공급은 일정한 상황에서, 수요가 이게 많으니까. 수요는 얼마든지 지금 돈만 있으면 예. 확대시킬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정당한 수요와 공급이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발생한 이제 지대라는 게 있는 건데 예. 이런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일부 보도들이 있어서 예. 그렇다면 좋다 그럼 우리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러운데 예. 그럼 우리가 실제로 노동을 하고 힘들어서 일하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냐 특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는 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들 실제 현장에서 아까도 이제 91년하고 2001년도 18%대, 16%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이 당시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자영업자라든지 또 서비스 산업,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에 네. 음식 숙박업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네. 엄청난 자영업자들이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이 지금 타격을 받아요. 경기가 좋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또 당장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분명히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나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 2007년도 그랬고, 2012년도 그랬고, 12년, 그리고 예. 2001년, 2년. 항상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때는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04년에도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그때 솥단지를 엎었던 예. 예도에서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예.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분명히 1, 2월 달에는 고용이 줄어드는데, 예. 이게 4월, 5월 가고 7, 8월 가면 대부분 다 그 충격이 회복이 되더라. 물가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계량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상승을 예. 하는데 예. 하지만 1년 베이스로 보면 예. 결국 그게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 예. 그래서 조금 한번 감내를 해보자라는 지금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생기는 이제 시차의 문제 예.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하고 또 강력한 지원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물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되는데 짧게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물가 인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계량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10%가 오르면 물가는 0.2에서 0.4%포인트 오른다라는 지금 예. 논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임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별로 높지 않죠. 네, 아까 말씀 임대료도 있고요. 정도. 예. 네, 또 다른 재료비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1년 전체로 보면 점점점 상쇄된다. 이게 또 경제학에서도 또 이게 인정하는 거 예. 실질적으로 또 많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9582번님, 희망 잃어가는 88만 원 세대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아가는 출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3110번님,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기준일, 이런 말씀을 쭉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했고요. 4867번님, 재료비 동시에 상승해서 실제 지출 상승은 더욱 크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네요.